바로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안병길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정말 한 자리였다가 거의 40%대까지 올라서 이렇게 뭐 결국은 치열한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경선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분출된 그런 경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입법 부패, 경제 무능 이런 데 많이 지체가 있죠. 네. 더 이상 이런 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모여서 거대한 민심의 강이 되어 흘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이런 국민들의 열망 또 기대가 반영된 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새로운 정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달라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이 한 군데로 모여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들이 모인 거다. 그런데 그 홍준표 의원 뒷심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또 심지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윤 후보를 10%포인트가량 앞섰어요. 경선 이후에 주말 동안에 국민의힘 그 2030 당원들 탈당이 1000명 이상으로 저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청년층 지지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탈당도 많았지만 입당도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당이 더 많았다고요? 네네네. 탈당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예. 탈당이 숫자는 조금 많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입당도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아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 소위 그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2030 세대는 보수, 진보 이런 객견부분 이념 싸움이라든지 진영 싸움에 별로 관심이 없지요. 예. 또 몇 번의 돈 포퓰리즘에도 쉽게 현혹되지 않고요. 이분들은 불공정이라든지 불평등, 부패, 갑질 이런 것에 더 예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2030 청년층 지지를 확보하려면 기득권을 타파하라. 이것이 아마 2030 청년층의 핵심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을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2030의 지지를 얻는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30은 단순히 진영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 공정이냐 이 가치를 따진다는 거네요. 네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2030 당원들의 탈당이라든지 홍 후보와 싸울 때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했단 말이죠. 여기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2030의 지지층이 좀 약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그런 어떤 방금 말씀한 청년들의 어떤 기득권 타파,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해나가면 청년들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이제 선대위 꾸려지는 것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한국당 시절이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까지 합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캠프 구성을 선대위 구성을 하실지 좀 얘기를 듣고 싶네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정권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은 경선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캠프 구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선대위 구성에서는 누구를 더하고 빼고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윤 후보를 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뭉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보수 진영이 하나의 큰 빅 텐트 아래서 하나로 뭉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이 홍 후보와 경선할 때부터 이미 원내 의원 대다수 당협위원장부터 다 윤 후보 캠프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숫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조합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다 하면 정권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운영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사실은 전체를 좀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실질적으로 총괄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뒤에서 아마 조언하는 정도였었는데 아마 우리 새로 전체 선대위가 꾸려지면 예. 우리 윤 후보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100명의 전체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예. 일부 기존에 있었던 윤 후보 쪽의 캠프의 인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의 말들이 있는데 아마 잘 조율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표심을 생각하면은 마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아마 저는 결국 홍준표 후보도 우리 지금 60%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다는 이런 민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당장 서운한 감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그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이제 일찌감치 뭐 백의종군 하겠다 당을 위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 캠프 쪽에도 물어봤습니다만 부동산과 청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윤 후보의 어떤 생각이랄까요 지향점 지금 아직 뭐 공약은 나오기 전이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약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 윤 후보의 공약은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사업이 주요 공약이 되겠습니다. 예. 역세권 인근의 민간 재건축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서 공공재원을 투입 없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또 이를 위해서 역세권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500%로 높일 예정입니다. 또 하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원가 주택 공약도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건설 원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한 5년 정도 거주를 한 후에는 네.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요. 시세 차익의 한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와 또 공수처 추가 입건 판사 그 사찰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추가 입건이 됐잖아요, 공수처에. 여기에 대한 네네. 그 리스크가 여전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야당 대선 후보도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겠죠. 예. 그러나 지금 공수처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무리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상 윤 후보를 표적으로 딱 정해놓고 입건 감찰한 것만 지금 한 12건 정도 됩니다. 예. 탈탈 털다 보면 나오겠지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공수처를 윤석열 수사하는 윤수처라고 비난된다는 사실을 공수처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척결하라고 만든 기관이 공수처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10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권력형 범죄 수사를 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장동 사건은 검찰에 넘겨버렸죠. 예. 설립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정권 연장을 위해서 유력 야당 후보 한 사람을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수사기관으로 전략을 해버렸습니다. 예.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고발 사주 관련해 가지고 뭐 구체적인 증거들 손준성 검사 이게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좀 구체적인 정황들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가 관련이 돼 있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건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증은 없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를 물증도 없고 아무런 혐의도 없는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그 공수처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됐네요. 예, 말씀 의원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안병길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문의 부산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낮 최고 기온 14도로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문의 부산 아나운서 최원호였습니다.